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스페셜 27번째 시간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서 맨눈으로 보이는 것은 5개밖에 없습니다. 즉 오행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입니다. 천왕성, 해왕성은 맨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하룻밤에 한두 개 정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계가 있으면 오행성의 그 배치가 지멋대로입니다.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막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 쪽에 있는 거는 안 보이는 거죠. 낮에 뜨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행성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하룻밤에 잘 보여봐야 3개 정도, 많이 보여봐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 새해 6월 새벽 하늘에는 오행성이 모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천문학적으로도 주목받는 현상입니다. 옛날부터 그 오행성이 모이는 현상을 오성취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취는 이제 모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소프트웨어 별바라기로 잡아본 내년 6월 18일 새벽 하늘 모습입니다. 소프트웨어 별바라기는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 국산 천문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나란히 배열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화면을 보기 좋게 백두산 상공에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해가 뜰 때 오행성이 그 해와 달 사이에 쭉 이렇게 나열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성이 밤하늘에 보일 때는 이 순서가 특별한 순서가 없어요. 특별한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공간 배열하고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양에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 이유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실제로 거의 일자로 배열되어 있고 지구가 옆으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마치 태양계 옆면을 관측하는 이런 모양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순서대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학 선생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고, 아마 교육청 같은 데서도 관측 행사를 많이 만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또는 시민천문대들도 아마 이때 많은 행사를 만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내년에 일어나는 그 오성취 현상입니다. 즉 새해에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오성이 모이는 것에 그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는 단군색이 나오는 무진 50년 오성취루라는 기록으로 유명해졌죠. 여기도 오성취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안에서도 여러 곳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안 보시니까
다시 간단히 복습시켜 드리겠습니다. 무진 50년은 BC 1733이다. 그 다음 오성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다. 취는 모였다. 루는 28수의 하나다. 그동안 우리가 이 루는 28수의 하나, 별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운 주장이 나와서 별자리가 아니지 않냐. 지금 이러한 믿음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성취루 현상은 라데일, 박창범 그 두 천문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1993년 한국천문학회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이 한국천문학회지에 나온 논문 중 가장 의미가 깊고 우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 논문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성취를 검증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별바라기에다가 년, 월, 일만 정확하게 치면 이렇게 오성취루가 간단하게 증명됩니다. 아주 이쁘죠? 네, 해와 달 사이에 행성 5개가 쪼르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천왕성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거 깍두기예요. 어차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성취루를 또 백두산 상공에 이쁘게 그려봤습니다. 이 오성취루가 왜 중요하냐? 금방 무진 50년 오성취루라는 이 기록은 단군세기란 책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단군세기가 바로 환단고기 5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5권의 사서예요. 그 중에 이암의 단군세기에 바로 무진 50년 오성취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식민사학자들이 이 오성취루를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오성취루가 맞다는 것은 단군세기란 책이 맞는 거고, 단군세기란 책이 맞는 것은 환단고기가 맞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4,000년 전에 오성이 모였다는 기록이 컴퓨터 돌려보니까 맞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4,000년 전에 오성이 모이는 기록이 나왔다 하면은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그러면 뭐 덤덤합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비루하게 보고 낮춰보는 이 나쁜 그 사회 분위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단군세기 말고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범장의 북부여기, 임액의 태백일사 이렇게 5권의 책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복군이었던 개연수 선생께서 1911년에 편찬하셨고요. 그 100년이 되던 해에 우리 대한사랑 안경전 상임고문님께서 역주본을 제대로 만든 역주본을 내셨습니다. 제가 그 EBS에서 이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동서양의 그 천문학 역사를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진 50년 오성취루를 어떻게 뺍니까? 절대 뺄 수 없죠. 이런 대단한 우리 민족의 기록을 반드시 강의해야 되겠다 하고 넣었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불안했던 게 이제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면은 틀림없이 이제 저한테 공격이 올 거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그렇게 위대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 전에
라데일 박사가 요절하고 혼자 남은 박창범 박사가 꽤 시달린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참 힘들 텐데, 아니 그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얘기해야지. 학자가 곡하가시 할 수는 없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방송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고 담당 PD분한테 편집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때 제가 꽤 비정한 마음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최근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천문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오송치료 현상을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천문학자로서 제가 천문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오송치료 현상은 이거는 조작해낼 수 없습니다. 무진 50년 오송치료 이 말 하나는 우리가 우연히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나름대로 단호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쌓여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눈썰미가 있는 분은 아셨겠지만 무진 50년은 BC 1733이고 이 실제로 이 오송치료가 일어난 것은 BC 1734입니다. 그래서 1년 오차가 있어요. 그런데 오차가 1년 있긴 하지만 4천년 전 일을 추정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오송치료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 4천년 전인지 4천일년 전인지 4천이년 전인지 뭐 그 정도는 하나로 볼 수 있죠. 그 당시 달력을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깨름직했던 것이 28수 중에 그 루가 아닌 다른 별자리에 이게 모였었습니다. 예, 루는 현대 별자리로 양자리인데 그때 오성이 양자리에 모이지 않고 사자자리에 모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루가 무조건 별자리인 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4천년 전에 28수가 지금하고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다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행성이 모였고 옛날 기록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살인이 중요합니다. 누가 누굴 죽였냐가 중요해요. 근데 살인사건이 편의점 앞에서 일어나면 어떻고 식당 앞에서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행성이 모였다는 겁니다. 어느 별자리는 전혀 완전히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부 식민사학자들이 요걸 트집 잡아가지고 오송치료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했죠. 근데 어쨌든 단군시대 천문기록이 컴퓨터 돌려보니까 맞더라. 그 얘기는 단군조선은 신화의 나라가 아니다. 역사였다. 이것을 통렬하게 증명해 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오송치 기록이 또 있습니다. 이건 환단고기도 아니고 천문유초를 보시면 일월오성 개합 제자라고 나옵니다. 전후 고양시대 기록인데 갑인년 BC 2467년에 오행성이 모였어야 합니다. 저희가 또 조사해 본 결과 그 3년 전에 BC 2470에 새벽에 오행성이 해와 달 사이에 한 줄로 늘어섰습니다. 네, 이거는 무진 50년 오송치루만큼 인기를 끌지는 못했어요. 책은 어쨌든 믿을 만한 천문유초, 세종대왕 때 이순지가 만든 천문학 책에 기록이 있습니다. 예, 컴퓨터 돌려보니까 맞고요. 예. 그래서 저하고 저를 도와준 아마추어 천문학자 황보승 선생하고 둘이 세계 환단학회지 2017년 12월 호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환웅 배달도 신화의 나라가 아니다. 배달도 신화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증명한 셈입니다. 한마디로 단군조선이 BC 2333에 건국됐는데 금방 제가 얘기한 건 BC 2467이잖아요. 그 앞에도 천문대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날고기 먹고 동굴 속에 살 때인데 무슨 나라가 있어? 아닙니다. 천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웅 배달도 신화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환단고기를 보시면 환국이 BC 7197에 건국됐어요. 그 다음에 배달은 BC 3897에 건국이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환인 환국하고 환웅 배달이 다 갑자년에 건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단군조선은 BC 2333이 무진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까요? 아까 무진 50년 오성치루가 1733이었어요. 그러니까 BC 1733에다 600을 더하면 BC 2333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단군 조선 600년이 되던 해 우주쇼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즉 BC 1733이 단군 조선이 600년이 되던 해였죠. 그래서 조선 건국은 BC 2333 무진년이었다. 그러니까 BC 3893이 무진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60의 배수만큼 차이가 나니까요. 여기 보시면 BC 2333하고 BC 3893이 그 차이가 60의 배수이기 때문에 BC 3893이 무진년이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무진년보다 4년 전이 갑자년이죠. 표를 보시면 무진년의 네 번째 앞이 갑자년입니다. 따라서 배달건국 BC 3897은 갑자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국 7197도 갑자년입니다. 왜냐하면 7197에서 3897을 빼면 3300이 되는데 3300은 60의 배수입니다. 근데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건 환국이 건국될 때 60갑자가 있었겠느냐. 그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너스로 환국과 배달은 갑자년에 건국됐다라는 사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실제로 우리 배달 시대에 해당되는 홍산 문화 유적 유물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옥으로 만든 누에도 있습니다. 누에가 왜 나왔겠습니까? 비단 옷을 입었으니까 누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산 문명 시대에 비단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단군 시대 이전에 비단 옷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남자는 지금 입을 모으고 뭐 주문 같은 걸 외우고 있어요. 뭐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이 남자의 그 가부좌 같은 자세나 이런 걸 봤을 때 수행하고 있다, 명상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옆에 여자 그 상을 보세요.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명상에 잠겼거나 뭐 요가 같은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뭔가 하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저보다 더 훌륭한 5, 6천 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 6천 년 전이라고 깔봐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경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상들이 홍산문화 유물로 출토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대한사랑에서 국제학술문화제를 6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예, 그때 환단고기 분과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김윤명 교수님께서 단군세기에 나타난 오성치료의 새로운 의미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이분 말씀에 따르면 루는 듬성듬성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예. 여기 김 교수님이 발표한 파워포인트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콩깍지 안에 콩처럼 이렇게 성기게 모인 거를 루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물론 별자리 이름도 되지만 특히 루라는 그 글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인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성치루를 오성이 루 별자리에 모였다 그러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일치하지가 않지만 오성이 루 모양으로 모였다, 듬성듬성 모였다 하면은 컴퓨터 결과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라데일 박창범 논문에서 루를 별자리로 한번 규정한 이후 아무도 이를 의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냉철하게 보면 천문학자들보다 한문에 훨씬 박식한 김윤명 교수님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무조건 루가 그냥 28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한자에는 이런 뜻도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오성이 루에 모였다 하려면 오성치루보다 오성치어루, 그러니까 어가 영어의 at이죠. 예. 이렇게 표현하도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뭐 별자리가 달라서 오성치루는 엉터리라고 트집 잡던 식민사학자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편의점 앞이고 뭐 식당 앞이고도 아예 없는 거예요. 예, 오성이 듬성듬성 모였다. 그 사실 자체만 중요한 것입니다. 예, 내년도 6월에 모이는 그 행성의 모습을 28수와 대조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루가 거의 그 오성의 그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뭐 루나 규나 비슷하긴 한데요. 우리야 뭐 가능한 한 오성치루라고 불러야죠. 옛날에 오성치루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오성치루가 내년에 다시 나타난다. 물론 4000년 전 거는 아주 바짝 10도 안에 다 모였지만 이번 건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해까지 식민사학을 바로잡으라는 하늘의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 6월 달에 오성치루 현상을 많이 기대하시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